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이렇게 영상에 나왔는데 원래 제가 카메라까지도 준비를 하고 왔는데 카메라 SD카드를 집에 놓고 온 이슈로 오늘 이렇게 핸드폰으로 아무튼 찍어볼 건데요. 이렇게 혼자 카메라를 킨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제 알고리즘에 약간 결혼할 상대 찾는 법, 그러니까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법, 운명의 상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약간 이런 영상들이 좀 되게 자주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결혼할 상대를 골랐지? 나도 나름 되게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노력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름 노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법? 과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은 승훈이를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거 감안하고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애 오답 노트 쓰기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오답노트의 의미도 사실은 틀렸는데 그걸 틀린 걸 알았어. 근데 다시 안 틀리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하는 거잖아요. 연애 오답노트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승훈이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가 되게 불안한 연애를 많이 했었거든요.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뭔가 정착하지 못하는 연애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연애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연애를 끝날 때마다 이런 연애 오답노트를 안 쓴 게 아마도 안정적인 연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승훈이를 만나기 전 마지막 연애 때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마지막 이별의 아픔도 물론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지난 제 연애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나라는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어떤 성향인가 좀 자기 객관화 같은 걸 하게 된 거죠. 지금 사람이 있어서 생각이 안 나.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근데 사실 연애 오답노트라고 해서 노트에 진짜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 좀 혼자서 약간 돌아보는 시간은 무조건 가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헤어졌고 내가 아픔을 겪고 다음에도 이런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돌아보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답노트를 어떻게 했냐면 제 연애를 돌아오면서 저의 어떤 비슷한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고 의지를 많이 해요, 상대한테. 그리고 저의 시간이 거의 없는 연애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지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통 X들은 약간 저 새끼처럼 남잖아요. 그 새끼 이렇게 남는데 좀 제가 그 X들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미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오답노트를 쓰면서 그래 걔도 그랬을만 했겠다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의 이런 행동은 다음 연애를 할 때 고쳐야 하지 않을까 라든지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래려면 내가 뭘 해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답노트를 쓰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약간의 구체적인 이상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구체화를 했어요. 예를 들면 다정한 사람이 좋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정한 사람이 좋다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되게 상대적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다정한 게 말투가 다정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말투는 그냥 보통 말투인데 행동이 다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디테일하게 나랑 잘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같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정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고 좀 약간 연애하는 사람 상대한테 좀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상대도 나처럼 연애 상대한테 집중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거랑 외향인은 아니면 좋겠다 였어요. 그런 저만의 기준이 생겼고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운명의 상대를 찾고 싶어요 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연애를 마쳤고 또 새로운 연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지난 연애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성향이고 나는 어떤 성향과 잘 맞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저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면 사실 쉬워지거든요. 아, 이런 사람과 만나야지, 나는 이런 사람과 잘 맞지 라는 걸 잘 알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승훈이랑 결혼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을 살기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죠? 좀 이런 얘기는 유튜브나 연애 관련 얘기에서 저도 진짜 많이 봤던 얘기 중 하나였는데 내 삶을 산다. 저는 여기에 전제가 붙어요. 그 대신 진짜 재밌게 살아야 돼요. 나 혼자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되게 마지막 연애가 끝나고 제가 되게 의존적이고 되게 많이 외로움을 타고 또 그 외로움을 연애 상대, 그러니까 상대로 채우려고 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서 좀 현타를 세게 맞았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되게 외로운 연애를 하고 불안한 연애를 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였구나. 이런 거를 좀 알고 나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지? 부터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나는 내 시간을 너무 상대한테 다 줬던 거예요. 연애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취미를 가져야겠다. 근데 제일 쉬웠던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헬스장을 1년을 등록을 했는데 거의 안 가고 어느 날 헬스장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만기 한 달 남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 달만 해보자. 어차피 한 달이면 만기니까 한 달만 해보고 재밌으면 또 하고 재미없으면 다른 거 찾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딱 한 달만 헬스장 가기 챌린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운동을 시작하니까 제 생활에 루틴이 잡히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건강해지고 또 건강한 음식 챙겨 먹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이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내일은 무슨 운동하지? 내일은 어떤 거 해볼까? 내일은 뭐 먹지? 약간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운동을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되게 헬스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이 주는 재미를 알게 되니까 삶이 정말 재밌어지고 또 뭘 해볼까 하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이 말도 되게 진부하다는 거 알아요. 뭔가 운동을 하세요라는 게 워낙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시작해봐라 이런 거. 근데 진짜 해본 사람으로서 운동을 하니까 뭔가 건강함도 챙기고 루틴도 잡히고 생활이 잡히니까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 나의 생활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취미로 가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그냥 생각나는 나의 감정 이런 거를 좀 적는 노트가 있어서 그 노트에 막 글도 쓰고 어디에선가 보여준 적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글도 열심히 썼었거든요. 물론 책을 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좀 몰입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친구 같은 저희 이모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모랑 술도 마시고 되게 그냥 재밌게 그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늘 연애 상대를 찾아다니고 되게 마음에 외로움을 느꼈던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안 만나도 너무너무 삶이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나는 그냥 혼자 살래.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찐으로 비혼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나는 비혼?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스타벅스를 다녔었거든요. 진급이 너무 안 됐어요. 진급 시험을 한 3번인가? 4번을 봤는데 다 낙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승훈이 전에 만났던 그 엑스와 만나고 있었을 때는 진짜 거의 계속 낙방. 중요한 건 제가 면접에 집중도 잘 못하고 준비에 집중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내 삶이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생기가 돌고 삶이 재밌어지니까 막 면접도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면접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보고 나 이제 미련 없다. 이거 떨어지면 난 그냥 퇴사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나왔는데 그때 제가 진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재밌어 하기 시작하니까 내 뜻대로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진짜 좀 더 재밌어지는 거죠, 사는 게. 그렇게 재밌게 삶을 살다가 스타벅스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승훈이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첫 만남 썰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저는 승훈이를 딱 보자마자 보통 남성분들이 결혼할 여자분을 보면 저 여자다 이러면서 뭔가
후광이 비치고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전 제가 그랬거든요. 딱 이 사람 보자마자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이 또 확 들면서 그 순간 제가 했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드는데 내가 이러려고 힘든 마지막 연애를 끝내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뭐 이랬던 게 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지? 이런 약간 되게 운명 같은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저는 뭔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 남자로 만들어야지, 사귀어야지 이런 마음보다 내가 느낀 그 느낌이 맞다면 내가 막 안 달래지 않아도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되지 않을까? 라는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을 살았고 내가 내 삶을 재밌게 살고 있고 지금 내 삶에 대한 불만이 없고 그냥 저 사람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런 나의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날 때도 있었죠. 이 사람을 너무 잘 되고 싶은데 근데 그런 마음을 승훈이 앞에서 절대 티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방에서 혼자서 그러거나 저는 이모랑 되게 각별하게 지냈으니까 저희 이모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 친한 친구들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서 절대 승훈이 앞에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너도 어차피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너가 뭐 내가 널 좀 좋아한다 해서 너가 나보다 위인 것 같아? 약간 이러면서 혼자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 전에 연애를 할 때 저 상대보다 나를 항상 낮췄었는데 이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 사람 없이도 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자신이 있으니까 나의 가치를 굳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첫 만남 썰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텐데 승훈이랑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를 친한 동료처럼 휴무 날 겹치면 같이 만나고 밥 먹고 막 약간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매일 카톡하고. 근데 승훈이는 결국에 연애를 할 생각이 없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어차피 할 거면서. 그 얘기를 듣고도 사실 당황스러워하거나 막 되게 실망한 듯한 느낌을 승훈이한테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속으로는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좀 슬프다 이러긴 했는데 그걸 승훈이한테 절대 티 안 내려고 했고 저희는 사내 연애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를 대하고 사실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을 봤을 때 느낀 어떤 강렬한 운명적인 느낌은 느낌인 거고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뭐 이 사람 없이도 나 지금 몇십 년을 잘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못 살 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혼자 좀 많이 스스로 달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삶을 재밌게 살았고 제 삶을 즐기면서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약간 그랬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승훈이랑의 어떤 되게 긴 썸 아닌 썸의 그 시간에서도 뭔가 흔들리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해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어떤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연애도 그렇고 삶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여유가 마음적인 여유 있잖아요. 심적으로 항상 뭔가가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막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승훈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되게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진짜 승훈이 만나기 전 연애는 엉망진창이거든요, 진짜. 그치만 이런 저의 일대기가 있기 때문에 또 승훈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나의 안정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이거 되게 너무 뻔한 말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온다.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저도 진짜 불안한 연애 했었을 때 막 연애 관련된 이야기하는 컨텐츠 같은 거 보면 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온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왜 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애들만 꼬여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애 오답노트를 해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는 내가 너무 나조차도 별로였기 때문에 별로인 사람이 나한테 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사실 그 진짜 운명적인 거 정말 강렬하게 느낀 사람으로서 진짜 연애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을 때 그런 운명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내가 뭔가 상대를 찾고 싶을 때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사실. 찾기도 어렵고 없기도 하고 근데
뭔가 내가 좀 연애라는 거를 좀 내려놓고 한 발자국 나와서 잘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나 연애해야 돼, 나 외로워, 연애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라는 게 없는 상태로 살다 보니까 승훈이를 저 사람 되게 괜찮다 그런 강렬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래도 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과연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 연애를 어쨌든 하게 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나 저 사람 너무 좋은데 나 저 사람이랑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 늘 그랬거든요, 연애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보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저 사람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지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이모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인데 일단 해보고 아님 말고 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뭐든 간에 일단 해보고 일단 저 사람 좋아하니까 마음 표현해보고 아님 말고 나도 너가 그러면 나도 너 필요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정말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연애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다 보면 운명적인 사람은 정말 찾아옵니다. 저는 운명의 짝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너무 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너무 운명을 찾아다니는 거는 사실 재미없잖아요. 운명인데 어떻게 운명을 어떻게 찾아다녀요. 운명이라는 걸 그냥 어느 날 내 눈앞에 오는 거니까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면 운명은 나한테 온다. 뭔가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승훈이 미용이 아마 끝날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승훈이랑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